겨울바다의 검은 보석, 찬바람에 통통하게 살을 찌운 홍합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속살을 씹다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뽀얗게 우러난 국물 한 모금이면 응어리졌던 마음까지 풀리는 맛. 겨울부터 봄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홍합을 만나보시죠. 붉은 조개라는 뜻을 가진 홍합은 늦겨울부터 초봄까지가 속살이 알차지며 가장 맛이 좋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친숙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에 250여 종이 분포하고 있는 꽤나 지분 많은 녀석입니다. 우리가 홍합이라고 부르는 그 조개류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우리 바다에서 살았던 그 홍합이 있고요. 이걸 보통 뭐 참담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제강점기 무렵에 우연찮게 우리 바다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은 거의 토착충처럼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지중해 담치인 거죠. 이것도 지금 우리는 홍합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두 개의 맛 차이가 분명하게 있기는 있죠. 아무래도 우리 바다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 홍합은 좀 크니까 맛이 좀 더 진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지금은 홍합하면 자연산 참담치보단 작은 지중해 담치를 먼저 떠올리지만, 참담치 맛을 아는 이들은 여전히 제철이면 그 맛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섭니다. 섭이 겨울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우선 겨울에서 봄, 특히 봄이 맛있는데 살을 꽉 채우죠. 섭은 보통 이만한 이렇게 파는데 이게 보통 한 4년, 5년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맛있는 홍합이죠. 그 귀한 걸 동해안 지역 이럴 때 여행하실 때 보면 그게 가끔씩 보일 거예요. 그거 꼭 놓치지 않고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섭이라 불리는 참담치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도 만날 수는 있지만 수온이 차고 펄이 없는 동해안의 것을 최고로 치는데요. 예로부터 자연산 홍합을 이용해 보양식을 만들어 먹었다던 동해에선 지금도 섭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거는 자연산 홍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양양이나 속초 이쪽에서는 섭국이라고 이걸로 국을 끓여 먹거든요. 요리깨나 하는 사람들은 흔히 홍합만큼 쉽고 간단하게 풍성한 국물 맛을 내어주는 것은 없다고들 말하는데요. 싱싱한 홍합에 부추 듬뿍 넣고 죽처럼 진하게 끓여내는 섭국은 매콤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도는 고추장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벌써 요리가 끝난 건가요? 아니, 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어떤 게요? 저희 이 국물 비법이 있거든요, 따로. 이 집 섭국 맛의 비법은 섭에서 배어나온 국물을 넣어주는 것. 살짝만 넣어줘도 극강의 감칠맛 자랑하는 비법 중의 비법입니다. 술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손님이 찾아왔다가 섭국을 먹고는 말끔한 얼굴로 돌아섰다는 우스갯소리 있을 만큼 해독작용에 특출난 홍합과 부추가 어우러졌으니 애주가들에겐 이만한 음식도 없겠죠? 제대로 된 홍합 세계면 어떤 국물에서든 맛을 낸다는 홍합은 국물 요리의 최강자로 인정받는 만큼 다양한 요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섭탕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섭을 그냥 물에다가 삶아갖고 섭만 이렇게 건져서 드시는 거예요. 그저 싱싱한 홍합에 소금 간 살짝, 송송 썬 파 한쪽이면 완성되는 요리지만 추운 겨울 따끈한 홍합탕 국물에 소주 한 잔의 유혹만큼 참기 힘든 게 또 있을까요? 국과 탕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존재감 자랑한 홍합은 다른 조개들은 따라오지 못할 감칠맛으로 부침개 재료로도 사랑받습니다.
섭 부침개라고요. 이 전을 만들고 있어요. 섭을 넣어서. 살짝만 익혀야 맛이 좋은 굴과 꼬막 등의 다른 겨울 패류와는 다르게 홍합은 완전히 익혀야 아린 맛이 없어지고 지긋한 감칠맛만이 남는 녀석인데요. 노릇하게 부쳐진 전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면 쫄깃한 홍합이 곳곳에서 튀어나와 입안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죠. 애주가들 쓰린 속 풀어주는 시원한 해장국으로 한 끼 든든한 보양식으로 지금 맛보지 않으면 섭섭할 섭요리들이 틀림없네요.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아주 감기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땀이 쫙 나잖아요. 강원도 쪽만 아니라 저 부산이나 이쪽 지역에서도 이 부침개를 많이 해요. 홍합 부침개 이러니까 그것만 많이 들어간 부침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참 많이 먹었어요. 파전. 파전을 할 때 이 홍합은 빠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홍합과 특히 겨울철에 봄철에 이렇게 나오는 운파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서 파전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전이죠. 홍합은 그 맛과 푸짐함에 비례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조개, 국민조개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친근한 조개기도 한데요. 그 덕에 홍합으로 밥을 지어 먹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홍합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 여수의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가망만에서 당일 채취 작업한 걸 수염 작업을 해서 이게 덮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세척하고 하나하나 홍합 수염을 제거하는 일이 번거롭긴 하지만 바로 손질한 홍합과 이미 손질이 되어진 홍합은 그 맛부터가 다르다는 말씀. 참기름은 어떤 역할을 넣으시는 거예요? 밥을 해놓으면 기름이 들어가서 조금 맛이 가미되고 좋습니다.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 홍합은 한 번 덮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린맛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질척거리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밥을 해내는 것이 홍합밥의 관건이기 때문에 물 조절 또한 중요한 포인트. 제주 자연산 마른 톳을 넣고 약수물로 이렇게 밥을 짓고 있습니다. 여수 가망만에서 공수된 홍합과 제주의 톳을 우린 물로 지은 홍합밥. 그냥 먹어도 구수한 매력 넘치지만 파와 김가루 넣고 양념장에 쓱쓱 비벼 먹으면 반찬 하나 필요 없는 독보적인 맛. 일일이 껍질을 바르지 않아도 밥 한 술 뜨면 홍합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푸짐함 또한 즐거운 일입니다. 바다를 느끼는 그런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이 되게 가득해요. 홍합 향도 가득하고 되게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감칠맛이 그 밥 안에 그냥 완전히 확 농축돼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입 물고 그러니까 천천히 그 홍합의 향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식으로 묘한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홍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애초에 물 건너와 자리 잡은 지중해 담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과 미식가의 나라로 알려진 벨기에의 식탁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작한 국물에 졸여진 홍합에 감자튀김을 곁들인 벨기에식 홍합 요리는 독특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홍합 요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어방블랑이라고 화이트 와인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홍합 스튜가 제일 잘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본 스튜에 토마토 소스와 피퍼라드, 바질, 향신료 등이 들어간 프로방스가 인기가 있습니다. 최대한 얇게 썰겠습니다. 벨기에식 홍합 요리는 냄비 바닥에 양파와 파슬리, 샐러리와 마늘 등의 채소를 깔고 홍합을 넣은 후 물 대신 화이트 와인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이트 와인을 넣고 화이트 와인 스팀을 익히기 위해서 똑같은 무게의 냄비를 올렸습니다. 스팀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홍합이 비린내를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홍합 이게 화이트 와인 향이 날아가면서 전체적인 그 홍합 스튜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화이트 와인은 음식의 깊은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로 서양 요리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부재료인데요. 특히 해산물 요리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연인 셈이죠. 홍합 스튜와 함께 나오는 감자튀김이 조금은 생소하지만 먹음직스럽게 입을 벌린 홍합과 고소한 감자튀김이 꽤나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화이트 와인으로 맛을 낸 기본 스튜가 깔끔한 맛을 자랑했다면 매콤한 토마토 소스를 추가해 상큼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특징인 프로방스식 홍합 요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요리고요. 유럽 전체적으로 홍합은 즐겨 드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수를 먼저 부어주시고 다양한 허브들이 어우러지며 내는 향기와 코를 톡 쏘는 얼큰한 국물 덕에 매콤한 음식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토마토 소스 대신 진한 풍미를 선사하는 블루치즈를 넣어주면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치즈향이 넘치는 블루치즈 홍합 스튜가 완성됩니다. 치즈의 진한 맛과 홍합이 뿜어내는 바다의 향기가 국적 불문 식욕을 자극하죠. 프로방스 홍합 스튜는 토마토 소스와 갖은 허브가 들어가서 프로방스 향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홍합 스튜고요. 그 다음에 블루치즈 홍합 스튜는 치즈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더 짭짜름하고 치즈 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홍합 스튜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으로 향을 낸 홍합 스튜는 가장 기본적인 맛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홍합찜을 드실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는 간단한 화이트 와인으로 맛을 낸 홍합 스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 우선 홍합은 항상 프랑스에서는 화이트 와인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홍합을 먹을 때 우선 빵을 먼저 스튜에 적셔서 육수를 잔뜩 먹은 이 빵과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냥 찍어 드셔도 되고. 빵이랑 감자튀김도 홍합하고 잘 어울리나요? 네네. 이거 뭐 라면과 김치처럼 프렌치프라이와 빵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 꼭 같이 쓰시면은 더 맛있는 홍합 스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오장을 보호한다는 바다의 선물 홍합. 그 따뜻함으로 우리 밥상에 온기를 전해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완연한 봄이 오기 전에 깊은 바다의 맛을 간직한 홍합을 만끽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하는 건 섭탕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섭을 그냥 물에다가 삶아갖고 섭만 이렇게 건져서 드시는 거예요. 그저 싱싱한 홍합에 소금 간 살짝, 송송 썬 파 한쪽이면 완성되는 요리지만 추운 겨울, 따끈한 홍합탕 국물에 소주 한 잔의 유혹만큼 참기 힘든 게 또 있을까요? 국과 탕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존재감 자라간 홍합은 다른 조개들은 따라오지 못할 감칠맛으로 부침개 재료로도 사랑받습니다. 섭 부침개라고요. 이 전을 만들고 있어요. 섭을 넣어서. 살짝만 익혀야 맛이 좋은 굴과 꼬막 등의 다른 겨울 패류와는 다르게 정말 맛있는 홍합이죠. 그 귀한 걸 동해안 지역 이럴 때 여행하실 때 보면 그게 가끔씩 보일 거예요. 그거 꼭 놓치지 않고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섭이라 불리는 참담치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도 만날 수는 있지만 수온이 차고 펄이 없는 동해안의 것을 최고로 치는데요. 예로부터 자연산 홍합을 이용해 보양식을 만들어 먹었다던 동해에선 지금도 섭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거는 자연산 홍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양양이나 속초 이쪽에서는 섭국이라고 이걸로 국을 끓여 먹거든요. 요리깨나 하는 사람들은 흔히 홍합만큼 쉽고 간단하게 풍성한 국물 맛을 내어주는 것은 없다고들 말하는데요. 싱싱한 홍합에 부추 듬뿍 넣고 죽처럼 진하게 끓여내는 섭국은 매콤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도는 고추장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벌써 요리가 끝난 건가요? 아니, 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어떤 게요? 저희 이 국물 비법이 있거든요, 따로. 이 집 섭국 맛의 비법은 섭에서 배어나온 국물을 넣어주는 것. 살짝만 넣어줘도 극강의 감칠맛 자랑하는 비법 중의 비법입니다. 술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손님이 찾아왔다가 섭국을 먹고는 말끔한 얼굴로 돌아섰다는 우스갯소리 있을 만큼 해독작용에 특출난 홍합과 부추가 어우러졌으니 애주가들에겐 이만한 음식도 없겠죠. 제대로 된 홍합 3개면 어떤 국물에서든 맛을 낸다는 홍합은 국물 요리의 최강자로 인정받는 만큼 다양한 요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제강점기 무렵에 우연찮게 우리 바다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은 거의 토착충처럼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지중해 담치인 거죠. 이것도 지금 우리는 홍합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두 개의 맛 차이가 분명하게 있기는 있죠. 아무래도 우리 바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 홍합은 좀 크니까 맛이 좀 더 진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지금은 홍합하면 자연산 참담치보단 작은 지중해 담치를 먼저 떠올리지만 참담치 맛을 아는 이들은 여전히 제철이면 그 맛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섭니다. 섭이 겨울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우선 겨울에서 봄, 특히 봄이 맛있는데 살을 꽉 채우죠. 섭은 보통 이만한 이렇게 파는데 이게 보통 한 4년, 5년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바다의 검은 보석, 찬바람에 통통하게 살을 찌운 홍합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속살을 씹다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뽀얗게 우러난 국물 한 모금이면 응어리졌던 마음까지 풀리는 맛. 겨울부터 봄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홍합을 만나보시죠. 붉은 조개라는 뜻을 가진 홍합은 늦겨울부터 초봄까지가 속살이 알차지며 가장 맛이 좋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친숙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에 250여 종이 분포하고 있는 꽤나 지분 많은 녀석입니다. 우리가 홍합이라고 부르는 그 조개류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우리 바다에서 살았던 그 홍합이 있고요. 이걸 보통 뭐 참담치라고 부르기도 하고